안녕하세요. 어느 시골에서 무뚝뚝한 중딩 아들과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평범한 대한민국 며느리입니다. 참 평범한 우리 집이지만 얼마 전 웃지 못할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특별한 낙도 없고 취미도 없으세요. 그저 농사일이 끝나면 집에서 말없이 텔레비전만 보다가 주무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반대로 어머님은 틈만 나면 동네 어머님들과 어울려서 고스톱도 치고 절에도 다니시며 활발히 사교활동을 해오셨죠. 이렇게 두 분이 극단적으로 다른 스타일이다 보니 언제부턴가 아버님이 참 외로워 보이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버님 연세는 자꾸 드시는데 말수도 점점 적어지시고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다 주무시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대화는 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느낌도 있었고요. 치매 예방으로 취미생활이라도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아들이 즐기는 온라인 게임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 너무 빠져서 게임만 찾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 속 세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사람들과 교류도 하면서 취미생활로 잘 조절을 하는지라 손주와 할아버지 사이도 돈독해지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뚝뚝한 우리 아들 등을 떠밀어서 할아버지께 너가 하는 게임 좀 알려드려라 했더니 처음에는 기겁을 하면서 할아버지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하더라고요. 그래도 본성이 착한 녀석인지라. 하긴 이런 게 어른들도 배우면 좋을걸요. 못한다는 거는 내 편견일 수도 있지. 알겠어요. 하더니 할아버지를 모셔오더라고요. 기특한 우리 아들도 예뻤지만 아버님께서도 의외로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셨어요. 처음엔 쑥스러워 하시더니 말수도 점점 많아지시고 준호야 이건 어떻게 하니? 하고 적극적으로 물어보기도 하시고요. 한 반년 정도를 차근차근 배워나가시고 아들은 인내심 있게 이끌어드리니 이제 아버님 혼자서도 하루에 한두 시간은 꼭 게임을 즐기게 되셨어요. 그러다 아들이 학원을 하나 더 다니기 시작하면서 안타깝게도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지게 되었죠. 손주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던 모습보다 혼자 컴퓨터 화면을 보시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이 조금 걱정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그 연세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시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저로서는 굉장한 기쁨이었고 아버님께도 새로운 취미가 생겨 즐겁다 하시더라고요. 바쁜 아들 대신 제가 아버님에게 게임을 도와드리면서 저 또한 아버님과 뭐라도 하나 대화할 거리가 더 생기고 웃을 일이 많아져서 뿌듯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선 다 늙어서 애들처럼 무슨 컴퓨터 게임을 하냐며 못마땅해 하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버님께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저에게 잘했다 우리 며느리 하시며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친정 어머님께서 크게 편찮으셔서 제가 한동안 멀리 있는 친정을 오가야 할 때가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아버님도 저녁마다 혼자 게임을 하게 되셨고 저도 아버님의 게임 속 세상을 자세히 살피지 못했었지요. 친정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아버님이 조금씩 이상해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라도 하는 것처럼 어둡고 불안한 모습을 자꾸 보이시길래 저와 어머님이 무슨 일이냐 물으면 냅다 성질을 버럭 내시더라고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한 저는 아버님께 아버님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게임에서 뭔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었나요? 하고 여쭤봤어요. 아버님은 무뚝뚝하게 아니야. 괜찮아. 며느리 덕분에 내가 이런 세상도 알게 되고 참 고맙다 하시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는데 어디선가 흑흑 하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털이 비죽 서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이런 소리를 내는 걸까 싶었는데 아버님이다 싶더라고요. 오열이 점점 커지더니 울음 섞인 고함 소리가 들리는데 딱 아버님 목소리더라고요. 남편도 그때 놀라서 깨고 어머님도 일어나서 거실로 뛰어나오셨어요. 소리가 2층에서 나기에 저희 모두 2층으로 달려 올라갔지요. 2층 테라스로 연결된 문을 활짝 열었더니 아버님께서 그곳에서 막 가슴을 치며 울고 계신 거예요. 술도 잘 못 드시는 분이 소주는 언제 드셨는지 옆에는 소주병이 3개나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아버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여쭤봤더니 저희 아버님 대뜸 앞두도 없이 하시는 말이 미안하다. 내가 어떤 여자랑 비밀 결혼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도 남편도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히 좀 말씀해보세요 하는데 아버님은 이미 너무 취하셔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내가 요망한 것에 꼬여서 큰 돈을 갖다 바치고 나는 죽어도 싸다. 민폐나 미치느니 얼른 죽어야겠다. 하며 뛰어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오밤중에 저희는 아버님 팔다리를 붙들고 뛰어내리지 못하게 막고 아버님은 알 수 없는 말씀만 계속 하시더니 그대로 잠이 드셨어요. 큰 돈을 누구에게 어떻게 줬다는 건지 결혼했다는 사람은 또 누군지 어머님과 저희 부부는 그대로 날밤을 꼴딱 새게 되었죠. 그런데 이 소란을 조용히 지켜보던 우리 아들이 갑자기 컴퓨터를 켜더니 그 새벽에 게임을 피더라고요. 넌 지금 이 시간에 무슨 게임을 내일 학교 가야지 무슨 컴퓨터를 켜고 그러니? 하고 제가 타일렀죠. 그러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할아버지 계정 확인 좀 할 게 있어서요. 혹시 게임에서 사기당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볼게요 하는 거예요. 순간 어쩐지 그럴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이 놀라셔서 뭐야, 게임 속에서 사기를 당할 수 있니? 하니 아들이 그럼요. 저희들이야 잘 아니까 괜찮은데 할아버지는 당하셨을 수도 있죠 하더라고요. 게임에 접속한 아들은 시아버님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해보더니 얼굴빛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좀 큰일인 것 같은데? 하길래 옆에 앉아서 화면을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아버님께서 게임에 많이 익숙해지셨지만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 다른 이용자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신 모양이에요. 그중 한 명이 아버님께서 젊은이들과 좀 다르다는 걸 눈치채고 이런저런 호구조사를 하게 됐고 아버님은 묻는 대로 솔직하게 다 얘기하셨다가 그 여자에게 홀랑 넘어가신 거였어요. 게임 세상에서 힘들게 모은 아이템도 주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못해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사람에게 마음을 홀랑 빼앗기기셨더라고요. 얼굴도 실제로 예쁜지 궁금하다. 실제 몸매는 어떤지 궁금하다는 둥. 민망한 말들을 잔뜩 보내셨고 그 여자는 자긴 원래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며 아버님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에게 푹 빠진 아버님께서 그 여자와 따로 연락을 하게 되셨고 서로 사진을 주고받아가며 연애 아닌 연애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지내다가 여자가 마침내 돈이 필요하다 하자 제법 큰 돈을 송금하셨더라고요. 아버님이 모아둔 피 같은 8천만 원을 뜯어낸 기록을 확인했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랴부랴 사이버 범죄 관련한 부서에 신고를 넣고 은행에도 연락해보고 정신이 쏙 빠지게 바빴던 며칠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계속 어깨가 축 처져 계셨고요. 심지어 아버님을 꼬드민 그 여자는 사실 여자 행세를 한 어떤 총각이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그런 사기 행각으로 소년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는 걸 알고 나니 참 속이 쓰렸습니다. 전화로 형사님께 그 내용을 미리 전해 듣고 며칠 뒤에 사건 당사자인 아버님을 모시고 경찰서에 갔었어요.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터져서 오지 못했고 제가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갔는데 사기를 친 그놈 면상을 직접 보니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우락부락한 본 모습을 가리고 있던 게임 속이나 SNS로는 오빠 보고 싶어요. 우리 언젠가 만나면 같이 살아요? 아, 옆구리 외롭다 해가며 말도 안 되는 알랑방구를 뀌던 그 여자. 실제로 만나보니 세상에 순 양아치 같이 생긴 질 나쁜 남자더라고요. 팔뚝에는 용문신에 누가 봐도 로딱 동네 한심한 날라리였습니다. 형사님이 저희에게 오시더니 다행히 사건 직후에 검거되어서 돈은 좀 기다리시면 절차대로 해서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맘고생 많으셨어요. 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돈을 되찾았다는 생각에 어머님도 저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유 다행이다. 아유 감사합니다만 중얼거렸죠. 그런데 아버님은 그 남자에게 온통 신경이 가 계셔서 돈을 되찾아도 기쁜 기색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피의자 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달달 떨고 있는 그 총각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아버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이 현주요? 네가 현주라고? 거짓말이지? 나한테 사진도 보내줬잖아. 목소리도 들려줬잖아. 그런데 네가 현주라고? 형사님, 나 못 믿겠어요 하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데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고 흐느끼시는데 전 속으로 아이 일이 아버님께 불장난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 주셨던 거구나 싶어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물론 어머님은 뒤에서 으이그 하며 가슴만 쾅쾅 치셨고요. 형사님이 돈을 돌려받는다는 소식을 전했는데도 아버님이 저리 구슬피우 느껴 우지마 마음이 영 딱했던지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험악한 목소리로 저기 피의자분, 이 나쁜 놈의 피의자니마. 어르신한테 이게 무슨 짓이에요? 네가 사람이세요? 80년대였으면 피의자분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했습니다. 알겠어요? 하면서 화를 꾹꾹 참으시더라고요. 근데 형사님의 그런 말을 도발로 받아들인 건지 그놈이 갑자기 고개를 쳐들더니 왜요? 때려보려고? 쳐봐요. 형사가 막 때리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애초에 노인네가 왜 설치고 다녀요? 젊은 여자 보니까 좋다고 눈이 돌아갔으니까 이런 일에 휘말리는 게 아니야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하고 뒷목을 잡으시는데 순간 그런 말을 들으니 제가 너무 열이 받치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서 막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사기친 놈이 제일 잘못했지 누가 어딜 들이밀어? 어르신이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네가 뭐라고 큰 소리야. 깜방 가기 싫으면 돈이나 뱉어내. 하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죠. 그놈은 금방 찌그러져서 입을 다물고 전 씩씩대면서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며느라 미안하다 하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님께 당신한테도 면목이 없어 미안하오 하시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집안의 가장 어른이신데 약해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어요. 그냥 아버님을 부둥켜 안고 아버님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어깨 좀 펴세요 하고 저도 막 울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님이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아들보다 낫다 이렇게 시부모 편들어주고 돈을 5천이나 엄한 놈한테 보냈는데 우리 생각부터 해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하면서 제 어깨를 계속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그런 칭찬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좀 풀렸어요. 힘들 때 서로 단단해지는 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이번 기회에 또 느끼게 됐죠. 어쩌면 저희 남편이 그랬더라면 열불이 팍 터졌을 것 같은데 제가 며느리라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안타깝고 제가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님도 아휴 그저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딴 생각이 난다더니 늙음하게 망신이여 정신 차리셔 하고 인상을 쓰시면서도 앞으로는 어디든 나랑 같이 댕기고 늦게 나오면 두고 갈 거니까 어디든 잔말 말고 같이 따라오셔 하고 아버님을 내내 챙기시더라고요. 요즘도 두 분은 티격태격 하실 때도 있지만 늘 같이 다니시면서 오히려 사이가 돈독해지셨어요. 물론 아버님이 너무 큰 죄를 지으셨던 탓에 의견을 결정할 때면 어머님이 압도적으로 아버님을 장악하시는 웃지 못할 풍경도 펼쳐지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버님이 아이고 최인이 무슨 할 말이 있어 하시면서 어머님을 졸졸 따라가시는 모습을 보면 괜히 저도 웃음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두 분이 마스크 꼭꼭 끼고 손 세정제도 챙겨서 멀리 시내까지 가서 영화를 보고 오셨더라고요. 어머님이야 원래 외향적인 분이셨지만 아버님의 변화는 저를 늘 놀라게 합니다. 원래 말수가 없고 내성적이셨던 게 아니라 어느 한 명을 외롭게 하지 않는 가족의 분위기 같은 것이 아버님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며 처음부터 컴퓨터 게임을 추천해드릴 것이 아니라 아버님이 외로워하시지 않게 더 말을 많이 걸어드리고 가족끼리 함께 바깥 활동을 많이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의 교훈을 얻고 요즘은 남편을 닥달하여 두 분을 모시고 우리 아들과 함께 저녁 산책이라도 늘 함께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